안녕하십니까. 박철순 TV의 박철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남미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멕시코의 그 북미와 중미 7개 나라, 남미 12개 나라, 그리고 카리브해 13개 나라 총 33개국이 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중남미 지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남미의 인종과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남미는 약 6억 4천, 6억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미국에는 아주 가까운 중미와 가까운 미국에서는 5천만 명 정도 스페닉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는 다양한 혈통, 원주민과 유럽에서 온 유럽인 그리고 흑인들이 혼합된 다양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백인과 현지의 원주민이 혼합을 이룬 메스티조라는 혈통이 있는데, 그 혈통이 지금 중남미 제국의 대부분이 중요한 지배 혈통입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연합이 있는데, 그 백인과 흑인의 연합은 물라또라고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해서 나온 인종이 물라또입니다. 대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과 원주민의 혼합은 삼보라고 합니다. 이런 인종이 인디언, 유럽인, 순수 유럽인, 인디언, 그리고 메스티조, 몰라또, 삼보, 이런 여러 가지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중남미 지역에 거주하는 인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나라마다 구성, 메스티조나 몰라또나 삼보나 백인과 인디언이 사는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같은 경우는 백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메스티조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러니까 백인과 원주민이 혼합된 혼혈의 혈통인 높은 나라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에콰도르, 페루와 볼리비아 등입니다. 그런 거 이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나라에는 흑인이 상당히 많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흑인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제 인종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정체성의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유럽은 유럽 사람들이 주를 이룰 때,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정체성을 키워드로 따진다면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 언어와 종교,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예를 들어서 다민족 사회, 다인종 사회, 민족은 아니죠. 다인종 사회와 다인종이 이루어서 형성된 그 나라가 아무래도 다문화, 유럽 문화가 있고, 중남미 토착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흑인 문화가 있고, 이게 혼합된 여러 가지 문화라 해서 다인종의 다문화 사회가 중남미 문화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따진다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언어는 주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지배해서 그 포르투갈로부터 독립된 브라질은 그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단독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21개국, 공인 소수 집단의 언어가 11개국,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33개국이 됩니다. 이 소수 집단 언어 사용 국가는 그 미국을 포함하죠. 미국을 포함하고 또 브라질도 포함하고, 포르투갈어, 브라질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및 미국 등의 속국에는 그 각각 그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에서,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미국 등에서는 자기 그 나라의 속국인 그 나라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관계가 많은 나라는 그 나라 언어를, 프랑스어, 영국어, 네덜란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원래 그 현지에서 거주했던 원주민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원주민 언어인 파라과이 같은 경우 과라니어가 있고, 과라니어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브라질 남쪽, 아르헨티나 북쪽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가 약 700만 명 됩니다.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나 브라질을 여행한 사람들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그 과라니어라고 해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파라과이 그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라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어하고는 다른 과라니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잉카 제국의 그 언어였던 깨추어가 페루에서는 사용하고, 페루와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국가에서 그 깨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깨추아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도 약 9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에는 나우아틀로와 마야어가 그 사용하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 언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공용어로 스페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 국가라고 그랬는데, 21개 국가라고 그랬는데, 21개 국가에는 그 본국인 스페인, 위에서부터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쿠바, 우루과이, 적도기니, 코스타리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등 21개, 21 나라에서 단독으로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집단의 언어로 11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버진 제도, 벨리즈, 세인트 마틴 섬, 신마르틴, 지브롤터, 캐나다, 케이먼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스위스 포클랜드 제도 등에서 공용어로 살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을 빠졌네요. 그러나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그 카리브 지역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카리브 12개국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은 브라질어를 사용하고, 아이티는 그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구수로는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스페인어가 영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 미국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현재 5천만 명 이상의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서는 스페인어고, 또 우리 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뭐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인들로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도 스페인어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합니다. 뭐 전문적인 스페인어는 모르겠지만은 스페인어를 구사해야 하면 중남미에서 온 노동자들, 종업원들이 주로 그 중남미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어가 제2 그 언어로서 그 중국어 다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고 국가수로 봐서는 제일 많은 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스페인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보면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원주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라틴 아메리카 이 원주민인 인디언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살게 됐는가 하는 게 학자들에 의하면 저기 아시아 우랄산맥 부근에서 살던 동양인들이 베링 해협을 통해서 베링 해협이 그때 이렇게 그 얼음으로 연결되었었다고 그러네요. 베링 해협을 통해서 미국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를 통해서 차츰차츰 남아메리카에 내려와서 아르헨티나까지 오는 그러니까 그 동양인들이 그 동양인들도 그 아프리카를 통해서 동양으로 왔다고 그러죠. 5만 년 전, 3만 년 전, 5만 년 전에 그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베링 해협을 통해서 중남미, 미국, 미주, 북미를 거쳐 남미에 이르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을 형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중남미에 가서 보면 많이 이제 변형이 됐죠. 몇만 년이 흐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인디언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DNA가 유전자가 거의 80%가 일치하다고 그렇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그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 그 현지에서 중남미에 사는 인디언들은 우리가 몽골 반점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를 낳았을 때 엉덩이 뼈에 그 푸른 점이 있는데 그 몽골 반점이 그 인디언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 이제 그 동양에서 온 그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것이 같은 인종에 속할 것이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볼리비아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그 몽골 사람들하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닮았죠. 그 볼리비아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또 아이를 그 등에 업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뒤에서 보면 흰 옷을 입고 가는 그 볼리비아 사람들은 영락없이 그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이 가령 유럽 사람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사는 유럽 계통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봐도 코하고 눈하고 뭐 머리 색깔하고 다 다르죠. 그러나 특별히 그 인디언들 그러니까 인디언 계통이 많이 사는 볼리비아나 페루 이런 나라에서 가서 보면 정말 우리하고 유사하게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주민들이 이동 통로가 베링해협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살던 분들이 베링해협을 통해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했고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왔다.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뉴질랜드 살던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건너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설은 그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통해서 남북 아메리카로 이주했다는 그 이동설이 가장 중요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스페인 정복 이전의 중남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이 중남미에 들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중남미를 만났었는데 그 이전에는 중남미에 아무도 살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거기서 중남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이주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원주민이 이 인디언이라고, 아메리칸 인디언, 뭐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를 찾아서 항해했던 그 사람들이 발견한 곳이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인도의 황금을 금을 또는 찾으러 떠났던 유럽인들이 처음 발견한 것이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인데, 그게 인도인 양 착각해서 인도인들은 사람들인 인디언이라고 그렇게 칭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연유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남미에는 유럽인들이 1492년 콜럼버스가 오기 이전에 미주 대륙에는 상당히 많은 약 1억 명 가까운 원주민들이 높은 문화를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문헌에서 밝혀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는 거죠. 문헌보다는 유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그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물론 1495년 1500년대에 이었으니까 많은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다 훼손해버리고 또 거기서 살던 사람들도 많이 학살해버리고 하는 그런 만행이 있었는데, 그 문화가 유럽 문화하고 비교하지 않을 그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영위하는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링 해협 유일설로는 가장 유력하게 인정되는 학설인데, 감차카 반도 근방의 유목과 수레받은 몽골리안 계통 인종들이 마지막 빙하기였던 제4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1만 년 내지 3만 년 전에 수천 년에 걸쳐 베링 해협에 형성된 육로와 알루산 열도를 이용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고 BC 1만 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0,000년 전경에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 아르헨티나 띠에라델 후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도라는 것은 가장 남쪽, 아르헨티나 남쪽엔 띠에라델 후에고 부르 땅이라는 곳에까지 도달했다는 북방 인류 유입설이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는 미국 인류학자 알렉스 후들리카가 1943년까지 살던 사람인데 주장했습니다. 중남미에 살던 원주민의 가장
그 이동했다는 원주민의 가장 중요한 정설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 설의 주장의 근거는 몽골계인 아이들과 미주 원주민의 몽골 반전이라는 거고, 아이를 업어서 키운 내용이라든지 황색 피부, 백인들은 백색이죠. 황색 피부, 두개골 형태가 유사하고, 이 두개골이 유사하고, 검고 찢어진 눈. 동양 사람들을 중남미 하나도 서양 사람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이렇게 해서 표지했듯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주로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눈이 찢어지고, 서양 사람들은 눈이 크고 둥글고 그렇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검고 찢어져 있다. 키가 좀 적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카락 검고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브가 아니고 곱슬이 아니고 이게 검고 고든 머리카락 등이 신체적 조건이 비슷하다. 체질의 공통적 특징이 동양 사람과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공통된 특징이다 했습니다. 또 멕시코 지하 동굴에서 13,000년 전에 발견된 13,000년 전 소녀의 화석이 현대 아메리카 원주민의 특징 그대로 베링앱을 넘은 아시아인이 아메리카 원주민 조상의 증거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지하 동굴에서 13,000년 전에 소녀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동양인하고 거의 비슷했다 하는 것을 들고, 그래서 북방 유입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봐서 조금 제2설이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했지만 남태평양에서 태평양의 해를 이용해서 남아메리카로 이주했다.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인과 멜라시아 인들의 태평양 해를 이용해서 칠레의 파스쿠아 섬, 파스쿠아가 에이스트 섬이라고 그래서 동상도 발견되고, 나무로 된 돌로 된 여러 가지 우리가 돌men 같은, 제주도 돌men 같은 건 많이 발견되고 있죠. 멀리 있는 태평양에 있는 파스쿠아 섬에 상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남아메리카로 이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정설이 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에는 중남미 인종이, 중남미에 살던 사람들이 북방을 거쳐서 북방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베링앱을 거쳐서 미국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이주했다는 거고, 또 다른 이설이 있는데, 아까 정설 제1설이 여러 가지 신체 구조라든지 인종의 모양, 골격 이런 것으로 봐서 13,000년 전에 멕시코에서 발견한 화석,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북방 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남미로 이주했다, 그런 게 가장 정설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나타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박채순 TV의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해서 가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칠판을 통해서 또는 기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처럼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이 중남미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지순 TV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중남미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중남미 개과를 한 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요한 국가 또는 우리가 그 관심이 있는 국가, 크기는 적고 그 우리하고 국교가 되어 있지 않는 쿠바라든지 또는 우리하고 혈맹 관계가 되어 있는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 차츰차츰 시간을 내서 그 같이 상의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방에 가면 많은 그 중남미 관련 도서가 있습니다.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도서 참고 문헌 등을 그 살펴보시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일상의 행복 찾으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